여러분 댁 냉장고에는 지금 감자가 들어있나요? 양파는 어떠세요? 혹시 식빵도 냉장고 안에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선함을 지킨다고 믿어왔던 그 냉장고가 사실은 일부 식품들에게는 맛과 영양을 빼앗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렇게 7가지 식품은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꿀에는 특별한 보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저는 30년간 식품 보관과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이런 작은 보관법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감자를 냉장고에서 빼낸 것만으로도 요리 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빵을 냉동 보관으로 바꾸면서 버리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 차가운 온도에서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나중에 고온으로 요리할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의 높은 습도는 양파를 쉽게 무르게 만들고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을 내는 풍미 성분도 떨어뜨립니다. 토마토는 저온에서 향 성분 형성이 방해받고 바나나는 아예 저온 장애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단순히 장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과학적 이유를 알고 대신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보관법은 우리 어머니들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자연스럽게 해오던 지혜이기도 해요. 다만 지금은 과학적 근거까지 명확해진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보관했는지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빵의 식감이 달라지고 감자 요리의 맛이 좋아지고 토마토의 향이 진해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보관법은 식품의 영양소를 보호하고 안전성도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버리는 음식의 양을 줄여서 가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같은 돈으로 장을 봐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댁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식품들이 들어있나요? 지난달에 정말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온 어머님이 계셨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감자 한 봉지와 양파를 전부 냉장고 야채 칸으로 옮기시더군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상할까봐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뒤로 며칠 지나서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감자 요리를 드신 다음에 그런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산 식빵이 금세 딱딱해져서 먹기 힘들다고도 하시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잘못된 보관법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빵도 냉장고의 온도대에서는 전분이 빨리 굳어져서 식감이 나빠지고요. 저는 그때 바로 보관법부터 바꿔드렸습니다. 감자와 양파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베란다 서늘한 그늘에 두고 마늘은 통마늘 그대로 건조한 찬장에 넣어드렸어요. 토마토는 상온에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드시라고 했고 빵은 먹을 만큼씩 조각 내서 냉동실에 넣은 뒤 바로 토스터기에 구워 드시라고 안내했죠. 처음에는 어머님이 반신반의하셨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감자와 양파를 냉장고 밖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금세 상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양파도 통풍만 잘 되면 냉장고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식품마다 과학적 이유가 다르고 실천 방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냥 냉장고에서 빼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어머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빵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속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자로 만든 요리도 전보다 훨씬 맛있어졌다고 하시고, 양파도 예전처럼 쉽게 물러지지 않아서 버리는 양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토마토였어요. 상온에서 충분히 익힌 토마토의 향과 맛을 경험하신 후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토마토는 맛이 밍밍했는데 이제는 정말 토마토다운 진한 맛이 난다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고 대신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들을 하나씩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자를 차가운 온도에 오래 두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더 쉽게 바뀝니다. 그러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과 우리나라 식품 관련 기관에서도 감자를 낮은 온도에 오래 보관하는 냉장 보관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9세 분은 평생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셨는데 어느 날부터 감자 요리의 맛과 식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온 보관으로 바꿔드렸더니 금세 차이를 느끼셨어요. 감자는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껍질에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깊게 도려내고 드세요. 여러분 댁 감자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양파 이야기도 해볼게요. 습도가 높은 냉장고 환경은 양파를 쉽게 무르게 만들고 매운맛과 단맛을 내는 풍미 성분도 떨어뜨립니다. 농촌진흥청과 해외 여러 식품기관에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는 건조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이순애 72세 분은 양파를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자꾸 물러져서 버리는 게 아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라고 했더니 낭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다만 반으로 자른 양파는 예외입니다. 이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빨리 사용하셔야 해요. 혹시 양파를 감자와 함께 두고 계신가요? 마늘은 조금 더 복잡해요. 통마늘은 껍질이 자연 포장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다진 마늘은 위생과 온도 관리가 중요해져요. 특히 국내외 식품 안전 지침에서는 기름에 잠긴 다진 마늘처럼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의 보관을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해철 67세 분은 다진 마늘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셨는데 며칠 지나면 냄새가 변하고 맛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통마늘은 서늘한 찬장에, 다진 마늘은 한 번 쓸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통마늘과 다진 마늘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토마토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토마토를 저온에 오래 두면 특유의 풍미와 아삭한 식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해외 여러 대학 연구에서 낮은 온도가 토마토의 향 성분 형성에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66세 분은 토마토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 두셨는데 맛이 밍밍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충분히 익힌 뒤에 드시라고 했더니 향과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는 덜 익었으면 상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전히 익었으면 단기간 상온에 두고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 오래 보관해야 할 상황이면 먹기 직전에만 잠깐 냉장고에 넣으세요. 여러분은 토마토를 언제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오이는 원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열대성 채소라서 저온에 약해요. 찬 곳에 오래 두면 세포 조직이 쉽게 물러지고 아삭한 식감을 잃게 됩니다. 오이의 원산지 특성과 저온 장애에 대한 여러 농업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박순자 70세 분은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는데 금세 무물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감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라고 했더니 아삭함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하세요. 다만 이미 자른 오이는 예외예요. 이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 빠르게 드셔야 합니다. 오이는 보통 며칠 안에 다 드시나요?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저온에 아주 민감한 과일이에요. 차가운 곳에 두면 껍질이 빨리 검게 변하고 과육의 품질도 떨어집니다. 바나나는 저온 장애가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임동수 68세 분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껍질이 새까맣게 변해서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나 거리에 걸어서 상온 보관하라고 했더니 맛과 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는 웬만하면 상온에서 보관하시고 정말 급하게 보관해야 할 때만 껍질을 벗겨서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껍질째 냉장고에 넣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바나나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빵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빵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사실 냉장고의 온도대에서는 빵 속 전분이 더 빨리 굳어져서 식감이 떨어져요. 식품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냉장 보관 시 전분 노화가 빨라진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미숙 66세 분은 식빵 한 봉지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는데 이틀 만에 딱딱해져서 절반을 버리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만큼씩 조각을 내서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때마다 바로 토스터기에 구워 드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낭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빵은 이틀 안에 다 드실 수 있으면 상온에서 밀폐 보관하시고 그보다 오래 두셔야 하면 냉동 보관하세요. 해동보다는 바로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은 빵을 냉장과 냉동 중 어디에 두고 계셨나요? 이제 장보기부터 냉장고 구역 배치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보관 루틴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기부터 달라져야 해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상온용과 냉동용으로 나누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직 씻지 말고 표면 수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상온에서도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종이봉투나 신문지, 통풍이 되는 망 바구니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여러분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몇 분 안에 이런 소분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냉장고 온도대도 제대로 활용하셔야 해요. 냉장고 문 쪽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하고 안쪽 선반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예외 식품들은 애초에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정말 냉장이 필요한 자른 채소나 조리된 음식들은 안쪽 선반에 두세요. 간단한 라벨지에 날짜만 적어 붙여두셔도 관리가 훨씬 편해져요. 혹시 냉장고 문 선반에는 지금 주로 무엇을 두고 계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냉동이 정답일 때도 있어요. 다진 마늘이나 식빵 조각, 잘게 썬 채소 같은 건 냉동해 두고 바로 조리해 써도 품질을 충분히 지킬 수 있거든요. 다만 소분할 때 용기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한 끼에 쓸 분량 정도로 지퍼백에 평평하게 담아서 얼리시면 나중에 꺼내 쓰기도 편해요. 여러분은 냉동해 두고 바로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따로 있으신가요? 상온 보관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 이 세 가지 조건이 핵심입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같은 가열기구 주변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베란다 그늘진 곳이나 싱크대 아래 건조한 구역에 전용 바구니를 하나 마련해 두시면 됩니다.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자리가 어디인가요? 꿀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어두운 찬장에 두시면 몇 년이 지나도 품질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다만 물을 절대 섞으시면 안 되고 끓는 물에 직접 가열하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서 꿀이 굳어지면 미지근한 물로 중탕해서 서서히 녹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굳은 꿀을 보통 어떻게 다시 녹여서 사용하셨나요? 냄새가 서로 전이되는 것도 막아야 해요. 특히 빵이나 유제품은 다른 식품의 냄새를 금세 흡수해버려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이 나는 식품과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하시고 밀폐 용기를 쓰거나 냉장고 전용 제취제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은 냉장고 냄새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주간 점검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유통기한 확인과 함께 보관 장소가 적절한지도 함께 점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리만 옮기지 마시고 어떤 식품을 어디로 옮겼는지 간단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냉장고 옆에 체크리스트 하나 붙여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이런 주간 점검날을 따로 정해두고 계신가요? 오늘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식품을 냉장고에 넣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식품마다 각각에 맞는 최적의 보관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는 차가운 곳에서 당분으로 바뀌면서 조리할 때 좋지 않은 물질이 늘어나고 양파는 습기 때문에 쉽게 물러져서 버리는 양이 많아져요. 토마토와 오이는 본래의 아삭함과 향을 잃게 되고 바나나는 껍질이 검게 변하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빵은 전분이 빨리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결국 식감과 향, 심지어 영양까지 잃으면서 버려지는 양도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각 식품 고유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안전성까지 지키면서 장보기 비용과 요리하는 수고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식재료로도 훨씬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까지 이 8가지만 오늘부터 자리를 바꿔도 여러분 집 식탁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식생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한 군데 정해서 감자와 양파 전용 바구니를 만들어 보세요. 망 바구니나 종이박 쓰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빵을 먹을 만큼씩 조각 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을 때마다 바로 토스터기에 구워 드세요. 토마토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상온에서 더 익힌 다음에 드시고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빵은 더 이상 딱딱해지지 않고 감자 요리는 맛이 더 좋아지고 토마토는 향이 훨씬 진해질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식탁이 더 안전하고 맛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품부터 자리를 바꿔보실 건가요? 더 궁금한 내용이나 실천하면서 생긴 질문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